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재산세부터 보시겠는데, 재산세의 납기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토지나 우리가 토지와 주택을 별도로 나눠서 이제 납기일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부과가 되는데 매년 9월 16일서부터 9월 말일까지 이때가 납기일이 되는 거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두 번에 나눠서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재산세액의 딱 절반 정도를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역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9월달, 주택은 7월달, 9월달 나눠서 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재산세를 누가 내는 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이때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일 경우에 아까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누가 내는 겁니까? 6월 달에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은 마치 소유권 이전 받은 후에 7월 달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매수자가 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6월 달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 전 매도자가 그 해에 재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6월 1일 날 이 당시에 누가 소유자였는지에 따라서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잔금 청산일이 5월 30일, 즉 5월 30일, 6월 1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6월 1일을 넘겨서 6월 2일 날 잔금 청산했다면 그 전 6월 1일자까지의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1일이라는 기준을 좀 잘 고려를 해 두셔야 되고요. 요걸 또 아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대부분 아는 사람 쪽이 그 잔금 일정을 잡게 되겠죠. 그럼 손해보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3월 달이니까 이제부터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5월 달, 6월 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해서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시지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이 시가표준액 시세의 보통 한 60% 정도 선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의 집이라 그러면은 한 1억 8천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건데, 이 과세표준에서도 이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현재 60% 정도를 더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참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는 한 40%나 50% 정도 선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구한 재산계 과세표준에서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까지 내가 주택이 6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0.1% 곱해서 계산된 6만 원 정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1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6천만 원에서까지는 구간은 6만 원,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구간까지는 0.15%를 곱해서 합산해서 납부하시게 되면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산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로 하고 있다. 요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재산세처럼 똑같이 누진과세 체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과세 표준과 세율이 틀리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0.1%에서부터 0.4%가 재산세 과세 구간이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2% 구간까지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4단계가 아니라 5단계 누진과세 구간이 되고요. 일단 6억 원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0.5%,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 2%까지 부과가 되는 그런 과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절세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1주택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독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이제 9억 원까지가 비과세가 됩니다. 예,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소유하실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증액돼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아니라 6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죠. 1주택자는 9억 원까지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6억 원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2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계산된 방식대로 과세 표준을 두 가지를 합산했을 때 6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별하시게 되면 종부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 과세,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똑같이 6억 원씩 분리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되더라도, 재산가액의 증액이 되더라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일정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이 부분도 종부세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부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150%까지만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전에 보유세로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했다, 작년에. 그러면 올해 계산해 봤더니 한 18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 그런데 세부담 상한이 150%이기 때문에 180만 원이 실제 계산상 부과될 금액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50만 원만 납부하게끔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해 올라가는 어떤 증가폭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보유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고 직전 용도의 1.5배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에 100만 원인데 130만 원이 나오면 당연히 130만 원 다 내는 거고 180만 원이 나오면은 상한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상한선까지인 150만 원만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부세 세액공제. 아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종부세라는 것도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과세가 좀 이중과세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종부세만큼, 그다음 재산세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내는 부분에서 재산세만큼은 차감하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종부세에서는 부과액 중에 종부세 과세 표준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준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액공제 해주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고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강남에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돼서 어쨌든 큰 재산가액의 상승을 일으켰는데 투기적 세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랫동안 강남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재건축이 돼서 돈을 번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령자 분들도 많고 사실은 소득 수준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값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만 커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큰 집은 갖고는 있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1세대 1주택, 2주택이라 그러면 투기적 수요로 보는 거기 때문에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이면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는 공제를 해주는 거고 특이한 점은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중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한번 살펴보면 자, 고령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65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0%만큼을 공제를 해주고요. 65세부터 70세까지인 경우에는 20%를 공제를 해주고요. 70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이만큼을 연령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단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하나에서죠. 두 번째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이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를 해주고요.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만 보유하게 되더라도 20%를 깎아주고 10년까지 하시게 되면 40%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고령자 세액공제 보셨던 것처럼 내가 70세 이상이면서 10년을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고령자 세액공제 30%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40%를 더해서 총액 70%까지도 이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그런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납기일은 매년 11월 달에 그 국세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한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토지는 9월달이었고요. 얘네들은 12월달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서 그 차익분을 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바로 3%의 가산금이 붙고요. 매월 1.2%씩 5년간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엄청난 세금만 5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엄청난 자산가겠죠. 5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을 할 수 있다. 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산세와 종부와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의 내용과 그다음에 절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